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최고 난이도 개인기를 부리는 축구선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라보나입니다. 개인기를 남발한다고 비판받았던 콰레스마에게 라보나는 밥 먹듯이 하는 스킬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콰레스마를 가장 대표하는 스킬은 라보나보다 아웃프런트로 상대 문전을 위협하는 트리벨라 스킬이지만 라보나 또한 높은 성공률로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라보나 킥뿐만 아니라 라보나 자세를 응용한 컨트롤까지 말입니다. 네이마르는 이런 다리를 꼬아서 공을 받아내거나 패스를 하는데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다리를 꼬아서 쓰는 동작 때문에 정확도나 파워가 떨어질 수 있지만 정교하게 쓰는 건 콰레스마 못지않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9위는 사포입니다. 포르투갈어로 모자를 뜻하는 샤페우 스킬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사포로 번영되었습니다. 영어권에선 레인보우 플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스킬을 경기 중에 자주 쓰는 선수가 바로 네이마르입니다. 물론 사포를 쓰는 것은 상대방을 조롱하는 행위로 보는 시각도 있어 보복을 당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나이지리아의 JJ 오코차는 수비수를 앞에 두고 발목 스냅을 정교하게 이용한 솜브레로 스킬로 사포와 유사한 돌파 메커니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8위는 저글링입니다. 과거 일본 무대에서 레오나르도가 선보인 저글링 개인기 후 슈팅은 역대 일본 프로축구 최고의 골이라 할 만큼 찬사를 받은 개인기였습니다. 이 저글링 스킬의 대표 주자가 한 명 있으니 바로 티에리 앙리. 2011년 미국으로 진출했던 티에리 앙리는 자신의 전매 특허인 저글링 스킬로 상대의 수비수를 유린했습니다. 이 스킬이 한때 숙련된 기술인가 과시용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공을 튕긴 후 공중에서 볼을 다루는 능력은 하이 추정을 불허한 티에리 앙리였고 2000년대 맨유와의 대결에선 그의 최고의 골이라 말이 나올 정도로 환상적인 저글링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도 그의 저글링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열린 친선 경기에서 앙리는 하프라인을 통과하는 초장거리 저글링을 보여준 것이었죠. 7위는 판나 콤보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길거리 축구 게임 중 하나인 판나에서 유래된 이 스킬은 딱딱한 길에서 쓰기 위해 발의 사이드 스텝으로 기술을 거는 행위지만 잔디 위에서 이런 고급 스킬을 경기 중에 쓰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후안 리켈메 말이죠. 잔디 위에서 길거리 축구를 구사하듯이 리켈메는 특히 발바닥으로 공을 다루는 데 있어 천재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발 안쪽과 바깥쪽을 가리지 않는 유려한 드리블은 경이적이기까지 했죠. 2009년 리켈메는 페인트 총알이 터진 자리를 피해서 공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으로 공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라도나의 후계자다운 기술을 가진 이라고 리켈메가 지목을 처음 받았을 때 마치 과거의 마라도나가 풋살을 하는 모습과 비슷해서 붙여진 찬사이기도 했습니다. 6위는 팬텀 드리블입니다. 국내에선 팬텀 드리블이라고 불리는 라 크로케타는 과거 펠레, 마라도나 등 많은 선수들이 써왔지만 1990년대 덴마크의 미카엘 라우드럽이 이 스킬로 유명세를 탔고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니에스타를 거쳐 메시까지 많은 선수들이 씁니다. 순간적인 발놀림으로 반대발로 공을 움직여 수비수를 가볍게 제껴내는 스킬은 발 스킬뿐만 아니라 상체 페인팅까지 섞어야 하므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 이니에스타의 팬텀 드리블이 유리하다는 평을 받지만 메시 또한 속도를 살리면서 쓰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특히 2011-2012 시즌 빌바오전에서 3연속 팬텀 드리블은 최고의 장면 중 하나였죠. 5위는 볼라시의 플릭. 크리스탈 팰리스의 저돌적인 윙어 야닉 볼라시에는 한때 EPL 최고의 드리블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시전한 볼라시의 플릭은 축구 팬들의 눈을 의심케 할 정도로 화려한 기술이었습니다. 일반적인 360도 턴에서 공을 한 번 더 공중으로 뛰어 올리는 이 기술은 토트넘전에서 실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많은 선수들과 팬들이 이 기술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재현이나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 기술은 피파 게임 내에도 구현되기에 이릅니다. 4위는 엘라스치쿠. 흔히 영어권에서 쓰는 기술 이름 플립플랩은 한 발로 발 바깥 방향으로 페인트를 주며 다시 발 안쪽으로 공을 트는 행위입니다. 브라질에서 유래된 이 기술은 포르투갈어로 고무줄이라는 뜻을 가진 엘라스치쿠로 불리며 특히 브라질리언들이 많이 씁니다. 최고 난이도 스킬 중 하나인 이걸 쓰는 장인이 바로 호나우지뉴. 호나우지뉴는 바르셀로나 시절 이 기술로 상대 수비수 한 명은 가볍게 제쳐냈습니다.
AC 밀란 시절엔 이 엘라스티코를 쓴 후 라보나 킥으로 이어지는 환상의 콤보를 보여주었죠. 브라질 국대 히벨리누가 널리 전파시킨 이 엘라스티코는 최근 들어선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라면 공격진이 대부분 구사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스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3위는 마르세유 턴. 이른바 룰렛이라고도 불리는 이 스킬은 지네딘 지단이 자주 선보여 그의 고향 이름을 따 마르세유 턴이라는 고유 스킬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써왔지만 지단만큼 자연스럽고 성공률이 높으며 효과적으로 쓰는 선수는 보기 힘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는 능력, 발바닥으로 공을 긁는 스킬, 상대를 돌려 세우는 모션까지 모두 합이 잘 맞아 떨어져야 하므로 선수들의 능력에 따라서 성공률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룰렛 턴을 가장 잘 쓴 선수가 바로 마라도나와 지단이었던 것입니다. 2위는 맥기디 스핀입니다. 몸을 360도로 돌리는 마르세유와 180도만 돌리는 크루이프 턴이 있다면 이 맥기디 스핀은 270도만 돌린 뒤 직각으로 우회하는 스킬입니다. 수비수 입장에서 한 바퀴나 반 바퀴를 예상할 수 있지만 이 맥기디 스핀은 각도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멈춰 빠지기 때문에 매우 막기 힘든 스킬 중 하나. 그만큼 섬세하면서 뛰어난 컨트롤이 뒷받침돼야 유리하게 시전이 가능한 소리입니다. 이 맥기디 스핀의 상인인 아일랜드의 에이든 맥기디는 셀틱과 모스크바 시절 본인의 맥기디 스핀을 비롯해서 화려한 개인기로 브라질리안 못지않은 면모를 유감없이 선보였습니다. 대망의 1위는 포커스입니다. AS 로마에서 활약했던 브라질 선수 호드리구 다테이는 낮은 체력과 좁은 시야로 한계가 명확한 선수였지만 포커스 스킬을 아주 잘 써 유명세를 얻곤 했습니다. 포커스는 언뜻 보면 라보나 킥을 연상케 하지만 라보나 자세에서 플립플랩을 하는 형태의 스킬, 발을 꼬아서 반대편으로 볼을 보내 상대를 제쳐내는 고난이도 스킬입니다. 알렉시스 산체스는 칠레 리그 시절 때부터 이 포커스 기술을 쭉 쏜 장인 중에 장인. 네이마르는 포커스 스킬을 변형해서 쓰는 응용력을 선보였습니다. 네이마르의 포커스는 기본 동작이 서서 사용하는 것이었다면 네이마르는 공이 굴러가는 드리블 동작에서 쓴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포커스 기술을 쓰기 전에 발바닥으로 공을 한 번 더 긁어서 공을 굴린 후 쓰는 매우 높은 난이도의 스킬로 진화했습니다. 실제 프로 경기에서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스킬로도 정평이 나 있죠.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서 3대가 모두 국가대표 출신으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만큼은 어떻게든 골을 넣고야만 하는 타고난 골잡이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